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양자 섹터가 전체적으로 하락이 있었는데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또 왜 하락했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기술의 흐름이 상당히 비슷한데 비교해 보면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밤 증시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대부분 이 자금 올라온 거는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돼서 올라간 거고요. 아이온큐는 마이너스 9% 이상 빠지면서 30불 중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양자 섹터들 보면은 디웨이브도 5% 정도 빠졌고요. 아이온큐 마이너스 9.4, 리게티가 11% 정도 빠지면서 주요 양자 기업들이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월요일이 휴장이었으니까 어제 밤에 영향을 준 게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 오리진 퀀텀이라는 양자 컴퓨팅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우공,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공이죠. 손오공. 양자 컴퓨터 글로벌 방문 수가 2천만 건이 넘으면서 대부분 접속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이거 중국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미국 양자 주식이 떨어졌다는 건데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들 단기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양자 컴퓨터 기술 자체는 미국이 아무리 중국이 따라온다고 해도 미국이 앞서 있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3세대 초전도 양자 컴퓨터인 오리진 502 글로벌 방문수가 2천만 건을 돌파했다. 이 개발사인 오리진 퀀텀은 금요일에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을 통해 밝혔는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게 이거죠. 그래서 오리진 5공은 현재 전 세계 139개국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활동 수준이 높은데 미국 사용자가 가장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4년 1월 6일에 출시한 3세대 50인데 유체역학, 금융, 생물의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34만 건 가까운 작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유명 기업으로부터 구매 주문을 받았다. 이 얘기는 처음 팔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온큐는 여러 대 팔았고 IBM도 여러 국가에 지금 양자 컴퓨터들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 소식 때문에 미국이 뒤처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중국의 자체 개발 양자 컴퓨터가 처음으로 수출된 사례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가장 진보된 납품 가능한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고 72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 후보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어디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인데 아마 중국의 양자 컴퓨터를 사갔다라고 하면은 아마 러시아의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중국 자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러시아나 중국에 최초 판매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으로 이렇게 냉동고 안에 이렇게 배선들이 있고, 네, 뒤에 또 제어 장치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오리진 퀀텀 로고는 이렇게 생겼는데 2017년에 설립됐고요. 중국 최초의 양자 컴퓨터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저명한 학자인 고광찬 교수가 주도를 했고 풀스택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 제어 소프트웨어 칩 등등.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 특허 출원수가 전 세계 6위인 조직이고요. 중국 내에서는 1위다. 2019년에 양자 클라우드로 양자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20년에 최초 양자 컴퓨터 시제품을 공개했고요. 21년 2월에는 양자 컴퓨터를 위한 운영체제 오리진 파일럿을 공개했다. 23년 2월에는 62개의 큐비트를 갖춘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이게 아마 50 1세대인 것 같은데 24년 1월에는 이거를 72큐비트까지 올려서 3세대로 나왔다는 거죠. 25년에는 방금 보셨다시피 접속수 2천만, 국제 접속량 중 미국이 선두 34만 건 가까운 작업을 완료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공이 지금 34만 건을 한 1, 2년 만에 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럼 미국 수준은 어떤가 봤더니 이거는 IBM 자료고요. 한 2년 정도 된 자료인데 하루에 여기서 IBM 양자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연산 숫자가 35억 개입니다. 중국이 지금 2, 3년 동안 한 30만 건 대비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중국 양자 컴퓨터의 위협 때문에 미국 양자 컴퓨터 주식이 떨어지는 거는 그 이유만으로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아직은 중국이 따라오기 멀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리게티 CEO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리게티는 이제 양자 3대 소형주 아이온큐, 디웨이브, 리게티 중에 하나죠. 그래서 2월 18일에 독점 인터뷰에서 매일경제 이덕주 특파원님이 내신 기사인데 5년 내에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대가 열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시장은
1960년대 반도체가 새로 등장하던 상황과 유사하다. 5년 내에 상업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 기업이 100큐빗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아직은 상업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4, 5년이 지나서 1000큐빗 정도 되고 뭐 정확도도 99.8, 99.9까지 올라오면은 한 4, 5년 내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존 컴퓨터를 할 수 없던 거를 양자 컴퓨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길게 보면 2030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2028년에 1000개가 넘는 고품질 큐비트를 가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얼추 비슷한 타임라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비트코인을 비롯해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암호화 뚫는 거는 제대로 하려면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금 암호화된 정보들을 수집해 놨다가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은 발전하면은 그때 그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이런 미국의 주요 기관들은 PQC, 양자 내성 암호를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양자 컴퓨터의 장점은 전기를 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까지 이르는 AGI까지 오려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 즉 AI에도 양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잘 해준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진보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뭐 컨티뉴엄, D-Wave뿐만 아니라 아이온큐까지 AI에다가 양자를 강화시켜서 쓰는 거를 올해 내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뭐 좀 넉넉하게 보자면 2, 3년, 또 보수적으로 보자면 한 5년 정도 양자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메타나 엔비디아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20년, 30년은 사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빠르면 올해 2, 3년, 뭐 길게 보면 2030년 정도로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양자를 제대로 공부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전 컴퓨터가 어떻게 개발되고 보급됐는지를 보면 양자 컴퓨터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으면 알 수 있고요.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부, 군사용 목적으로 썼어요. 40년, 50년대 애니악, 트랜지스터 발명 이런 것들. 그러다가 60년대에는 이게 쓸만하네 해서 기업과 연구기관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IBM이 이때 큰 역할을 했었고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성능이 향상되면서 그러다 70년대에 PC, 개인용 컴퓨터가 인텔, 애플 등을 통해 나오게 되고 80년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PC가 보급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가 가정, 교육, 비즈니스 등 전 영역으로 확산된 거는 8, 90년대다. 그래서 뭐 쉽게 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그러면 지금 60년대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20년은 더 남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양자 컴퓨터와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양자 컴퓨터는 B2G, 정부 쪽 매출 수주가 확대되면서 B2B가 뚫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60년대 한 70년대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기반 기술들이 그 시절과 많이 다르죠. 반도체, 나노, 클라우드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 하이브리드 시스템, 초전도 극저온 냉각 기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 기술, 컴퓨터 자체도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기술 보급 개발이 훨씬 빠를 겁니다. 그래서 뭐 고전 컴퓨터는 60년대에서 PC 나오는데 20년 걸렸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절반 이상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뭐 당연히 상용화되는 거는 당연하고 개인들이 쓰게 되는 단계도 기존의 학자분들이나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인 연구소와 대기업의 상용화가 시작이 될 거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접근성 확산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하이브리드 컴퓨팅 상용화, 슈퍼컴퓨터에 양자를 붙여서 강화시키는 개념이죠. 궁극적으로 개인, 중소기업까지도 확산이 될 건데 20년, 30년이 아니라 저는 길어야 10년, 짧으면 5년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양자 컴퓨팅도 지금은 1960년대처럼 대형 정부 프로젝트나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게 크게 변화될 시기가 고전 컴퓨터에도 있었고 양자 컴퓨터도 머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 정리를 해보면 중국 양자 컴퓨터의 위협과 우려로 미국 양자 주식들이 떨어졌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테마가 아니라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인데 미국이 아직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본격적인 상용화는 제 생각에는 보수적으로 보면 5년, 진보적으로 보면은 2년 이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전 컴퓨터와 비교해보면 B2G가 확대되면서 효용성이 증명되면 B2B, 더 나아가서 B2C까지 기술이 굉장히 빠르고 넓게 보급됩니다. 그리고 해당 선도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델, HP, 구글 등이 고전 컴퓨터를 힘입고 크게 성장했죠. 그리고 지금 빅테크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자 컴퓨터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비록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고 강화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류가 풀 수 없는 문제들,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양자 컴퓨터에서도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양자 컴퓨터, 그 안에서도 선도 기업이라고 보는 매출이 계속 찍히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그리고 양자 주식들 하락에도 이 조정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 그리고 고전 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떻게 발전될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저의 인사이트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투자의 근거가 될 수 없고요.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